오늘도 어김없이 고된 업무에 치이고 상사 눈치 보느라 수고하신 모든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갖가지 희노애락을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김현숙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대 먹은 영애씨로 산 지가 꽤 됐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도 직장인분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의 그 많고 많은 애환 중에서도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상당수가 우리 회사엔 성희롱 같은 건 없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게 성희롱이구나 하고 인지할 새도 없이 생각보다 많은 성희롱들이 내 동료, 내 선배, 내 후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 김현숙이 각종 랭킹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그 실태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보다 유쾌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직장인 공감 랭킹쇼 성희롱 타파 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성희롱 제 5위, 4위, 3위. 누구랑 누가 뭘 어쨌다 하더라. 남녀 불문, 직급 불문. 소문이 소문을 만드는 일명 카더라 통신. 회사 컴퓨터에 깔아놓은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까지 물어보는 메시지들. 이쯤 되면은 저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대숙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청객이 없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대표 민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들인데요.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그 메시지 알림음만 들어도 정말 진저리가 쳐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성희롱 피해자들을 진저리 치게 하는 최고봉은 과연 무엇일까요? 직장 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성희롱 2위, 1위 알아봅니다. 행하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농담이라고 하는 이 언행들. 그 행위를 당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과연 농담이고 장난이라고 느껴질까요? 서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걸 유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언행에는 배려를 바탕으로 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다양한 장소에서 직장인들의 성희롱이 행해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서 성희롱을 행하는 걸까요? 성희롱 행위자의 직위 제 3위, 2위. 직장에서 자기 일, 자기 팀만 챙겨도 바쁠 분들이 당최 왜 남의 팀 직원으로까지 레이더망을 넓히시는지, 또 회사 경영이 한참 바빠야 할 분들이 왜 하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지금 보니까 성희롱을 행하는 사람이 주로 타부서 상사, 또 CEO,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네요. 예. 피해자보다 다 윗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1위를 보시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1위요? 네. 대표님 1위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러시죠. 자, 그럼 성희롱 행위자의 직위 제 1위. 보신 것처럼 직속 상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진짜 행위자의 직위가 피해자의 직위보다 높은 게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일부 동료나 부하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특성상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서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난점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이런 필연이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약자인 게 현실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처해지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사업주가 네. 성희롱 예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세네요. 네. 그리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에게 경고, 견책, 전직, 해고 등의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했을 경우에 네. 사업주한테 또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방관했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자에게도 500만 네. 원의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처리의 의무는 지금 사업주한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직장 상사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너무나도 쉽게 부하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언동을 하신 적은 없는지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은 아닐까요? 아직도 여러분은 성희롱이 은밀하고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만 눈치 못 채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공동 3위. 직장 내 성희롱은 비단 직장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식사하는 음식점 안에서도 흘끗거리는 시선, 은근한 신체 접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래서 어디 출장이나 외근 있는 날 맘 놓고 치마 한번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모습만 보셨는데 현실에선 남성들도 여성 또는 같은 남성으로부터 갖가지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여자건 남자건 직장 내 성희롱에 누구나 노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흘끗거리고 만지는 사람은 절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불순했건 안 했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1차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똑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을 가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제2위. 부장님의 술잔을 채우려고 입사한 게 아닌데 과장님과 블루스를 추려고 입사한 게 아닌데 왜 회식 자리에만 가면 입사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성희롱 피해자의 75%가 20, 3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가 술을 따라야 제맛이라는 부장님의 말도 나랑 진하게 춤 한 판 출까? 라는 과장님의 말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 회식은 제발 모두 즐겁게 즐기자고요. 제발! 그렇다면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그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딜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은 꼭 아무도 모르는 장소, 은밀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곳곳,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성희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즐겁게 일만 하기에도 벅찬 우리 일터에서의 성희롱은 정말이지 피해자를 더욱더 오갈 데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장소, 행위자의 직위, 성희롱의 갖가지 유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러한 성희롱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제4위.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는 현실.
안타깝지만은 이런 현실도 존재를 하네요, 대표님.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순위를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제3위, 2위. 성희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네.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 상담 창구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또한 원칙적으로 회사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와 법규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성희롱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그 고통을 끌어안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꼭 요청해 보십시오. 네. 그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법 1위를 알아봅니다. 여기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당해도 안 당한 척 해야 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대표님, 그 피하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랭킹에도 나왔지만 주로 성희롱 혐의자가 직장 상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인사고과나 근로계약 결정 여부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업무나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 외의 대답에는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날까봐, 예. 그리고 대부분 대응하는 것보다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등이 있는데요. 그 이 대답들이 지금 대한민국 직장 내 성희롱의 현 주소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성희롱 피해자가 그 사실을 공론화했을 때 주변 동료들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맞지 않고 그렇죠.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특히 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성희롱을 한 직장 상사를 신고한 후에 직장 여성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희롱 사건을 그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제도적인 제재는 전혀 없는 겁니까? 다행이라고 할까요?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성희롱 은폐와 추가 피해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기관의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성희롱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과 근로자의 근로권과 같은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 그렇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피해자가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주위에 성희롱 피해를 입은 동료가 있다면은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동료를 돕고 격려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주변 사람들, 즉 제3자가 취하는 행동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제3위! 누군가 성희롱을 하려고 할 때 적극 대처하며 만류한다. 예를 들어 회식 때 동료에게 직장 상사가 브루스를 추자고 한다. 아, 이런 거 많아요. 네, 이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직장 상사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게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그죠? 이상한 짓을 오히려 그쵸.
제가 먼저 한다든지. 네. 예. 여러 가지 뭐 끊는다던가.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 2위. 피해자가 이의 제기 시 적극 지지한다. 네. 성희롱이 발생한 당시에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셨다면은 피해자가 성희롱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현장 증언을 하는 등 피해자한테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 발생 시 주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대망의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적극적인 대처도 아니고 적극적인 만류도 아니고 바로 방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그 입장을 이해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좀 원망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만으로도 직장 내 제2, 제3의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네. 무엇보다 피해 동료에게 큰 힘이 되는 거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공감 랭킹쇼 성희롱 타파 5!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백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회사는 성희롱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나?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체크사항들을 몇 개 이야기해 드릴까요? 좋네요. 체크사항. 예. 이게 구체적이네요. 예. 네네. 예. 첫째, 우리 회사는 어떤 유형의 성희롱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시화된, 명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회사의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거나 주시시켜 왔는가? 이어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성희롱 예방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받고 있는가? 훈련. 예.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체크 사항들에 대해서 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면 그 회사는 성희롱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의 그 조직 문화가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경영진이 성희롱에 대해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성희롱 발생률도 줄고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자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좀 합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대처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만 하시지 말고 그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성희롱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하나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직장에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구에 신고를 하시고요. 회사 내에서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직장 외부에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두 군데에 동시에 진정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군데.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여 진정을 하시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죠. 대표님, 앞서서 살펴봤지만은 성희롱의 피해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당할 불이익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가 무조건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성희롱 전문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그 상담기관에 전화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인권위원회를 갈 것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해서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성희롱 사건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유야무야 시계 처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제2, 제3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이런 피해자를 따뜻이 감싸줄 수 있는 직장 동료들의 의식 개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겐 보다 엄격한 처벌과 징계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들이 성희롱과는 무관한 모두가 유쾌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2년 한 조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남성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언행이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성희롱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직장인 공감 랭킹쇼 성희롱 탑 5! 저 김현숙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자, 커피 대령이요. 고맙습니다. 진짜 매너 좋으시다. 자. 왜? 그건 당신 일이잖아. 왜 항상 남자한테 그런 걸 물어봐? 집에서 뭐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살림 육아 왜 나만 해? 여자가 죄인이야? 이제 합격자! 아, 몰라. 끊어. 과장님, 그 본부장님 부르세요. 나를? 예. 어서. 앉아, 여기. 다른 게 아니라, 요즘 TV 뉴스에서 성희롱 사건이 자주 나오던데, 실상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자네를 고충 상담으로 임명할까 하는데, 어떤가? 예? 제가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얼마 전 지역본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인권이 쫓아다닌다고 야단이야. 내가 아는 한 기업도 고용노동부 들락거리라고 골머리를 앓더구만. 일단 사건이 터지면 방법이 없어요. 자네만 믿네. 축하드려요. 과장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야, 우리 과장님 여직원들한테 인기 많으시더니 드디어 감투 트셨네요. 예? 감투는 무슨 이 혹 붙인 거지. 승진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이, 고충 상담원. 어떤 고충이든지 다 상담해 주는 거야? 내가 요즘 와이프 때문에 아주 밤이 무서워. 샤워 소리가 무섭다니까. 내 고충 어떻게 해결 좀 안 되나? 아, 농담이야, 농담. 뭐 말을 못 하겠네, 원. 에이, 혹시 다들 그날이야? 나 과장, 여직원들 고충도 좀 해결해 줘야겠는데. 저런 것도 성희롱 아닌가?
부장님도 참 평소에 매너가 좋고 친절한 행동으로 인기가 많았던 나 과장. 덕분에 고충 상담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집에서는 아내에게 여자가 그것도 못하냐 라는 말을 달고 사는 편견이 좀 있는 남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본부장 이야기처럼 나 과장은 고충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기 김대리, 무슨 일이야? 말을 해야 알지. 과장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동안 괜한 소문 날까봐 걱정도 되고 부장님 입장도 있어서 참았는데요. 부장님? 한 부장님? 한 부장님 또 야한 농담 있구나. 농담도 정도가 있죠. 이것 좀 보세요. 이야, 김대리 몸매 죽인다. 이번에 놀러가서 찍었나봐. 아, 네. 내가 수영 좀 하는데 호텔 수영장 놀러 갈까? 내가 수영 가르쳐줄게. 괜찮아요. 하긴 나도 자신 없다. 김대리 수영 가르쳐주다 쌍코피 터질 것 같아. 아유, 이 부장님이 심심하셨네. 심심하셨어. 에이. 이런 문자를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성희롱 사건 신고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유, 김대리. 아니, 농담이 좀 지나치시긴 했는데 김대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응? 과장님이 고충 상담원 되셨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니, 부장님이 별뜻 없이 그냥 하셨다는 거 잘 알잖아. 과장님, 지금 부장님 편 드시는 거예요? 저 사내에서 해결 안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휴, 내가 지금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고충 상담을 하냐고. 참. 과장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요, 뭘. 아, 그나저나 고충 상담원의 고충은 누가 해결해주나 몰라. 아, 참. 됐거든. 아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한 부장님이 사고를 쳤어. 한 부장님이 무슨 일을요? 아, 됐어, 몰라. 간다. 얘기해주세요. 저 과장님, 참 답답하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요? 그래. 아니 뭐, 저 부장님이 좀 살짝 심하긴 했지, 응? 살짝. 부장님 그런 농담할 때 정말 싫더라. 솔직히 김대리도 문제야. 그 평소에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던가.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부장님이 그 주정 부리면 다 받아주면서 뭘 참. 부장님이 워낙 막무가내잖아요. 솔직히 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이 그럼. 응? 참. 대리님. 에이. 참. 커피가 싱겁네, 그지? 부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뭘 어떡해. 내가 농담할 때 나과장도 좋다고 썼잖아. 제가 언제요? 아, 그리고 김대리가 그러는데 회사 야유회 갔을 때랑 작년 송년회 때 술 취해서 실수하셨다면서요? 아, 그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니까. 다음날 바로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놓고 왜 또 밤마다 문자 보내셨어요?
몰라. 아이, 나 과장이 잘 해결해봐. 나 과장만 믿고 간다, 응? 아니, 부장님! 아우. 들어와요. 본부장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아니,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으면 나한테 보고를 했었어야지. 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 여직원이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여직원회에서 나를 찾아왔어. 아, 그건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성희롱 사건이 잘못 처리되면 조직도 조직원도 전부 힘들어져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이야. 부장님, 여기 사건 진술서에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전부 다 적으세요. 뭔 얘기?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전부 다요. 김대리한테 실수했던 거랑 이상한 농담하고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전부 다요. 아, 무슨 실수? 아니, 난 문자 메시지 몇 개 보낸 거 말고는 몰라. 그때 저한테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몰라. 아니, 나 기억 안 나. 부장님! 처음과는 다르게 모른 척 딱 잡았다는 한 부장. 게다가 나 과장의 실수로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서 신고인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나 과장은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기관장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진정 건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 가해자 중에서 직장 상사가 63.4%를 차지할 만큼 직장 내 권력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의 양상은 육체적인 성희롱과 언어적인 성희롱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을 당했을 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대답한 여성들도 2.5%나 됐습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신 사례처럼 제대로 처리하지는 못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해고를 당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고충 상담원 나 과장은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예정된 교육이라 바꿀 수도 없고. 예, 본부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기대가 큰데 정신 차리자. 어? 가자. 홍대리 벌써 왔네? 네, 잘 지냈어요? 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난번 성희롱 사건 잘 처리하시더니 여러모로 좋은 일만 생기네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서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예, 우리는 2년째 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 본의 아니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성희롱 사건 잘 처리하셔서 승진까지 하셨다고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아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왜요? 저희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리버리하는 바람에 일이 좀 커졌거든요. 아유, 김대리. 농담이 좀 지나치시긴 했는데 김대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응? 과장님, 지금 부장님 편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피신고인 편을 들으면 안 되죠. 저는 그냥 한 부장님 성격이 어떤지 잘 아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고충상담원은 신고인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피신고인 편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가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한 부장님이 사고를 쳤어. 솔직히 김대리도 문제야. 그 술자리에서 부장님이 그 주정 부리면 다 받아주면서 뭘 참. 그 촉새 같은 이 대리가 소문을 퍼뜨릴 바람에 제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어요. 진짜 입장이 난처한 건 신고인이죠. 성희롱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겠죠. 예. 고충상담원은 비밀 유지에 책임이 있어요. 또 신고인에게 휴가를 준다거나 해서 피신고인과 분리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회사에도 관련 규정집이 있을 거예요.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지난해 저희 회사에서 만든 교육용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현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못생긴 여자는 빨래하고 밥하면서 조신하게 살다가 머슴 같은 남자 만나서 잘 살거든요. 앞에 앉은 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쁜 여자들은 술집에라도 나가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어정쩡한 여자라는 거죠. 강의를 맡은 본부 직원이 외모를 비하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여직원들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에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많이 불쾌하셨겠네요. 힘드시겠지만 여기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시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희롱 고충상담원 정직한입니다. 지난번에 역량강화 강의사팀 부장님 맞으시죠? 성희롱 사건이 접수가 돼서요. 피신고인에게 사건이 접수됐다는 연락 드렸고요. 3일 내에 진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피신고인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직접 사과하시고 강사 위촉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충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과 신고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서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강의 중에 했던 얘기가 별 뜻 없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성희롱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명씩이나 불쾌감을 느꼈으니까요.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충 상담원의 헌신적인 조정으로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보장을 약속받고 성희롱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요. 만약 피신고인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정이 어려울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성희롱 사건 처리는 사건의 왜곡을 막기 위해 2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처리가 끝난 이후에도 성희롱 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신고인과 증인에게 보복이나 소문이 가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후 면담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제야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맡았나 싶어서 교육 오기도 싫었어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회사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야릇한 회식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여직원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덕분에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상승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잘만 하면 회사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오늘 교육 제대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과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었는데 말입니다. 자, 선배들의 경험담과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달라진 고충 상담원 나 과장. 과연 일터로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대리! 몸은 좀 괜찮아졌어? 네, 괜찮아요. 지난번에 내가 많이 미안했어. 고충 상담은 된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김대리 많이 힘들게 했어. 미안해. 내가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거야. 김대리 억울한 일 없게 제대로 한번 처리해 볼게. 다시 한번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네, 나 과장님만 믿을게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얘기 여기에 꼼꼼하게 다시 적어줄 수 있겠어?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한테 보여줬던 문자 메시지 가지고 있지? 그거 저장된 내용이랑 작년 송년회 끝나고 부장님 때문에 속상해서 선배랑 주고받았던 메일까지 같이 보내줘. 네. 우리 회사에도 성희롱 예방 지침 규정집이 있었네. 진작 찾아볼까. 자, 이거. 앞으로 진행될 사건 처리 절차와 회사 규정을 정리했어. 법률 지침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봐. 김대리,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하나 남았어. 부장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 저한테 사과하시고 앞으로 여직원들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하면서 부딪히면 불편하니까 근무지가 변경되면 더 좋고요. 오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애써볼게. 안 그래도 김대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일주일간 병관해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해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서약서부터 써주십시오. 서약서? 부장님,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언짢은 시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김대리한테 보복행위를 하시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아니 왜 김대리 편만 들어?
난 성희롱 한 적 없다니까? 여직원들한테 평소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동안 남자친구 몇 명이나 사귀었어? 이야, 다리가 잘 빠져서 아주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만 좀 먹어. 살찌면 애 낳기도 힘들어. 부장님은 별뜻 없이 말씀하신 거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하면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시도 좋다고 낄낄댔던 언제고 웬 성희롱? 지난해 송년회 때 김대리 허벅지에 계속 손을 얹고 계셨다고 하던데 기억나세요? 오호, 사람 잡을 소리.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그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부장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태도가 워낙 강경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CCBB를 가려봐야겠구만. 나가자. 수고했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로 위촉된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규정집에 따라 조사위원으로는 감사하실 박명수 국장님께서 선임되셨는데요. 송년회 당시 그 장면에 본 증인들이 있습니까? 네, 2명 정도 됩니다. 술자리에서 신고인의 허벅지 위에 수차례 손을 얹었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김대리는 이사 때부터 쭉 봐왔고 고향도 같아서 친하다는 생각에 그만. 송별의 술자리에서 목격한 사항들을 말씀해주세요. 한 부장님이 술자리 가시면 여직원들에게 좀 지나친 행동을 하시거든요.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10여 차례에 걸쳐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으로서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이 지금이 와서 후회스럽게 느껴집니다. 피신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기관의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야, 결국 저렇게 됐구나.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장님 때문에 속앓이한 여직원들 정말 많아요. 덕분에 요즘 회사 분위기 너무 좋아졌어요. 노래방 가서 브루스 안 쳐도 되지, 야한 농담 하는 사람도 없지. 다음 달엔 여직원 휴게실도 생긴대요. 그게 다 우리 과장님 덕분 아니겠어? 응? 맞아요. 직원들 고충 제대로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저 과장님, 제 고충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뭔데?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어? 아이 제발요, 좀 보내주세요. 비싸. 우리 일터에 큰 상처를 남기는 성희롱.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갈팡질팡하다 더 큰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의 지침 마련과 처리 절차의 확립. 밝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 행복한 일터는 행복한 삶의 조건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얘들아 반갑다. 정구야. 아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차가 좀 막히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왜 이렇게 많이 그랬어? 얼마만이야 이게 진짜. 근데 전 얼마 전에 선배 얼굴 봤는데. 언제? 봤으면 인사를 하지. 아니 TV에서 봤거든요. 진짜? 무슨 일로? 아니 제 저녁 먹고 뉴스 보는데 이 선배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선배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 났다던데. 야야, 너는 쓸데없이 말 많은 거 여전하다. 어? 별일 아니거든. 그게 별일이 아니야. 나도 봤어. 순수야,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선배님 잠깐만요. 입 아프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저께 신상 노트북 하나 구입했거든요. 이게 동영상 기능이 빵빵해요. 제가 무선 인터넷 접속해서 뉴스 동영상 직접 보여드릴게요. 야야, 이거 뭐 하려고 봐? 아이, 별일인지 별일 아닌지 직접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모이세요 빨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뉴스쇼 남녀 공감 해피데이입니다. 한 공공기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해 2명의 여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곡된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이번 사건,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한 직원을 만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괜히 여자들이 발끈해서 그렇지. 원래 그 여직원이 행실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둔 여직원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직원들끼리 음담패설도 하고 외모 가지고 놀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난달 이 회사 업무부 회식 자리에서 엠모 팀장이 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다른 여직원에게는 부부관계에 관해 물어보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진짜 억울합니다. 난 그냥 동생같이 귀여워서 스스럼 없이 대한 건데 그걸 갖고 성희롱이니 뭐니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해당 여직원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데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진정을 취할 수 있도록 여직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에겐 주의를 줬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뭐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풀려져서 그렇지 별일 아니에요. 현재 여직원 2명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사 측이 성희롱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김용필입니다.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데요. 그렇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단순한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을 취재한 김용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용필 기자. 네. 이 성희롱 사건이 보았을 때 그냥 가벼운 성적인 언행, 농담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성희롱에 괴로운 나머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충 상담원과 고충 심의위원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면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관련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치 지침을 보면 기관별로 남녀 각 1인 이상 성희롱 고충 상담원을 지정해서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희롱 피해자는 자책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고충 상담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관 내에서조차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있더라도 형식적이었고요. 그럴 경우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조직 자체가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입기 전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찾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여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회사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평소에도 이 직장 상사와 남자 직원들이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내서 여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성차별적인 관행도 공공연하게 행해줘왔고 또 업무에서도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조직 문화가 결국 성희롱 사건까지 만들고 회사 망신을 시킨 격이 됐는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성희롱 사건 이면에는 직장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숨어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성차별을 하지 않는 조직일수록 성희롱 사건 발생 확률도 낮을 뿐 아니라 해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된 공공기관 역시 잘못된 호칭 사용과 외모 평가, 성적 농담을 묵인하는 등 구태의연한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은 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와, 김혜정 씨. 야, 오늘 날도 더운데 아주 시원하게 입었네. 에? 아, 네. 이 남자들이 말이야,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어. 밑에서 바람이 술술 불어오면 좋잖아. 그치, 박대리? 여자들도 불편한 거 많아요. 평소 이 회사는 성적인 농담을 스스럼 없이 하고 외모에 대해 비유나 평가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축하해요, 선배님. 고마워. 최근엔 공모에서 당선된 여직원 대신 차순위자인 남성을 발령해서 무리를 빚었는데요. 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해외에 생활이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여직원을 배려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 자리.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어? 우리는 한 가족이야. 패밀리! 패밀리! 자, 한 잔씩 쫙 마시고 모든 걸 다 풀어버린다. 오케이? 오케이! 김효정! 고! 김효정! 아유, 박대리, 나가서 같이 기분 좀 풀자. 노래 좀 하고. 됐어요. 아, 회식에 하루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유, 미수건님 기분 좀 풀으세요. 부장님, 왜 자꾸들 그렇게 부르세요? 부장님이 제 동생도 아니잖아요. 미수건님, 아이 좋잖아, 정겹고. 남자들은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아이고, 별걸 다 트집잡네. 아이, 그렇게 여자가 뻣뻣해서야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 여자는 자고로 부들부들 야들야들 해야지. 부장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춤을 강요하고 음담패설과 부부관계까지 묻는 등 성희롱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장님, 지금 브루스 타임 어때요? 브루스? 브루스? 오케이. 브루스 타임. 아, 개민 씨, 당첨. 여직원은 블루스를 강요하는 상사가 불편했지만 평소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떠난 김여정 씨는 그날 밤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날 출근도 못했어요. 화도 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들이 보고서가 이게 뭐야? 어? 어제 야근하다더니 야동 봤지? 아니에요. 아이고,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코가 커서 그런가? 아, 부장님 참.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예. 왜? 부장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얘기? 지난번 회식 자리요. 내가 좀 장난이 심했지? 미안. 해당 팀장에게 공식 사과와 각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김여정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불만 있는 다른 직원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피해자는 인권위에 성희롱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후로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불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죠. 후배가 회사 나갈 때까지. 선배로서 막아주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저도 죽을 맛인데 본인은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선배님, 요즘 회사 분위기 쌀벌해서 죽겠어요. 거래처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다. 야. 평소에는 다 내놓고 나 좀 봐주세요 할 땐 언제고. 하여간 여자들이나. 선배님. 배 안 고파? 배고프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예. 결국 해당 여직원은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 회사를 떠나야만 했고 같이 근무하던 선배도 얼마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성적 농담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조직 문화가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언젠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 이게 별일 아니에요? 결국 여직원들이 전부 그만둔 거네요. 분위기가 저러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럴 의도는 없었거든. 성희롱이란 건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꼈을지 그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라고.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인 것 같아. 아무래도 좀 그렇지. 윗분들이 좀 보수적이고 여자들은 승진하기도 어려운 편이야. 이렇게 보니까 새삼 미안하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본 건데요.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일수록 성희롱 발생 확률이 되게 높대요. 뒷수습도 문제야. 니네 회사처럼 서로 니 편 내 편 나뉘어 싸우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이미지도 나빠질 거고. 내 친구 회사는 성희롱한 부장님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대요. 성희롱은 개인 문제가 아니야.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이 가해자 편과 피해자 편으로 나뉘어 갈등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관 이미지도 나빠지게 된다고.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퇴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재를 하루아침에 잃는 거야. 조직 문화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성희롱 문제 정말 심각하더라. 뭘 또 몇몇 회사 얘기지. 아니에요. 이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아주 심각하던데요. 한번 보세요.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명 중 2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음담 패설이 2위, 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나 비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170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은 조직 내의 권력 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직무상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저항했을 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당하고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는데요. 대응을 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고 문제인식도 커졌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당황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고충도 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예, 일명 방관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신은 성희롱의 표적이 아니지만 피해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목격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등 분쟁과 다툼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뛰어난 인재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2차적인 무형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왜곡된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성희롱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성희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는 대화 수위에 따라 축구 심판처럼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든다는 의견 외에도 옛날에 밤중에 실례하면 머리에 키를 씌웠듯이 성희롱 가해자 머리 위에 키를 씌워서 회사를 돌아다니게 한다. 이런 재밌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발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회사원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성희롱의 예방법과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평소 성희롱 예방 조치가 잘 돼 있고 조직원들의 남녀평등 의식과 성인지 수준이 높은 경우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 지난해 성희롱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D공단입니다. 다른 지점에서 전근온 이 과장은 여직원들 어깨에 손을 얹거나 스스럼 없이 성적 농담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지선 씨는 살 좀 빼야지. 뚱뚱하면 임신도 잘 못한대. 살 좀 빼자. 과장님, 결제서류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거? 섹시 흥분? 응? 재밌지, 재밌지. 결국 문제는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간 직원들은 장소 특성상 의자를 붙여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요.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한 여직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직원이 좁은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이 과장은 여직원의 허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여직원을 무릎 위에 앉힌 듯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평소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분위기 살리려면 그 정도는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게 좀 안타까워요. 야, 이거 니네 회사 아니야? 맞아. 니네 회사 그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평가 대상도 받고 그랬잖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고 윗분들도 권위적이지도 않고 성희롱 교육도 잘해서 서로 잘 대처하거든. 근데 새로운 과장님이 회사 분위기 살린다고 하다가 그러신 거지. 분위기 살리는 것과 성희롱은 다르지. 피해자가 상처를 받잖아. 맞아.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그 여직원한테 살을 빼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이어트 정보까지 준 상사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결받은 사건도 있었어. 와, 진짜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 상사는 자신의 딸도 살이 쪄서 그 여직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랬다는데. 그건 아니지. 지속적이고 반복된 외모평가도 성희롱이야.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잖아.
가벼운 외모평가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 물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모두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지만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언행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끊어줘야 돼. 다들 사소하게 시작한 건데 문제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어? 그게 말이야? 입 아프다니까. 울트라 스펙타클 어메이징한 이 노트북에 결말이 다 들어있다니까. 자, 뉴스 큐! 결국 여직원회의 문제 제기로 사내 고충상담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특별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매우 불쾌해했는데요. 그러나 가해자의 성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득하자 나중에는 본인이 무리를 일으킨 사실에 사과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해자는 징계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충격을 받은 여직원에게는 휴가가 주어졌고 복귀 후 다른 동료들의 배려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사내에서도 성희롱 구제 가이드라인이 있어 회사 측의 대응도 적절해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법을 살펴보면 동료들끼리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 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동료들 간에도 존칭을 쓰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희롱을 막기 위해 회식 자리에서도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끝에 더 이상 성희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효율이 높아져 다른 기관보다 더 좋은 영업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사과와 화해로 끝이 났지만 원칙적으로 조직 내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덕분에 성희롱 사건을 무리 없이 해결한 D공단. 교육과 홍보가 잘 돼 있고 구성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지력도 높아 기관이 적절하게 조치해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배 회사랑 순순해 회사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그러게 순순해 기관처럼 대처 방법이 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순수야, 너희 직원들이 사전에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했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았을까? 글쎄, 사실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하라는 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직장 상사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럴 땐 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해봐. 내 경험 얘기해줄까? 얘기할 때 꼭 어깨에 손을 올려놓거나 팔을 잡는 부장님이 계셨어. 내가 살짝 몸을 빼면서 좀 불편해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잠깐 어색하긴 했지만 허허 웃으시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더라고. 나도 우리 부장님께 메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나만 보면 요즘 초콜릿 볶음이 인기라고 너도 식스팩 있냐, 왕자 새겨지냐, 위통 좀 벗어봐라.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도 어렵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싫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당황스럽긴 해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장 주시던데요. 와, 잘했네. 결국 서로 자신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네. 선배, 이제 알겠어? 무심코한 성적 언행이라도 주변에서 적절히 경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데 정말 잘못한 게 맞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정구가 원래 착했잖아. 눈치가 좀 없어서 그렇지. 맞아. 이제 정말 그러지 말자.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건배? 예? 건배. 건배.